서울 서초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초등학교 여선생님, 서울 교사노동조합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일기장 중에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필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제법 오랜만에 펜을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금요일과 주말을 지나면서 무기력 처짐은 있었지만 가족들과 있는데도 크게 텐션이 안 오르고 말수도 적고 그랬다.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월요일 출근 후 업무 폭탄 플러스 땡땡 난리가 겹치면서 저 지금 지워져 있는 저 부분에는 학생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가령 뭐 홍길동이다 그러면 길동 난리가 겹치면서 그 본인도 그 아이 뭐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 아이도 아이지만 뭐 학부모도 난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이 막혔다. 저 일기장을 읽는 제가 다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입장 23살 그 이제 2년차 된 초등학교 교사, 제가 볼 때는 제 아이보다 한참 어린데요. 아이죠, 아이. 네. 선생님이긴 하지만 아마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지금 저하고 같이 공유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초등학교 교사가 손녀뻘인 분도 계실 겁니다. 딸 며느리뻘인 분도 많으실 거고요. 사회에 진출을 해서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 여린 측면이 있는 건데 얼마나 막막했으면 얼마나 사방이 깜깜했으면 숨이 막힌다라고 했고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든 손이 덜덜덜 떨렸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걸 일기장에 쓴 글씨, 자필 글씨체로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하소연할 때가 없었다는 건데요. 가족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고 교사 발령을 같이 받은 친구들, 또 교무실 내에 또 이렇게 선생님들 교무실 안에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 있다면 맞은편에 있는 선생님, 비슷한 나이 동료 선생님도 있겠지만 선배 선생님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주임 선생님, 뭐 교감 선생님 다 있지요. 교무실 내에서도. 또는 어떤 시스템 상에 교권 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소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시스템 상에 이런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사안을 들고 갈 수도 없고 교감 선생님한테도 말할 수가 없고 주임 선생님, 이제 부장 선생님한테도 말할 수가 없고 뭐 동료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고 선배 교사들한테도 한두 번 좀 간접적으로 운을 떼봤는지 모르지만 그냥 어깨만 툭툭 쳐주면서 좀 힘들어도 참아봐 라는 식의 대답이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이제 털어놓지 못한 겁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다 깜깜한 절벽이 서 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막막하다, 캄캄하다, 숨이 막힌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한다. 여학생이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한다.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군가는 정말 하고 싶은 직장이기도 한 겁니다. 그 초등학교 여교사 하면은 사실은 그 결혼 신부 후보감으로는 1등 후보 중에 1등 후보지요. 뭐 직업만으로 후보를 가리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여교사 신부로서는 정말 1등급입니다. 1등급. 그 작년에 말이죠. 찾아봤더니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115명을 선발하는데 526명이 지원을 해서 거의 5대1 경쟁이었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했겠지요. 그것도 5대1인 겁니다. 그 5대1의 경쟁을 뚫고 교사가 됐던 23살 이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그게 됐는데 그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 그 독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그 일기장을 유족을 동의를 얻어서 공개를 한 쪽이 서울 교사노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어떤 독자들께서는 야 전교자가 왜 이런 일에 나서 하고 화를 내시는 분이 있는데 전교조하고는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서울 교사노동조합 그러니까 교사노조하고 전교조하고는 전혀 다르다. 전교조가 반정부 투쟁, 반미 투쟁, 반일 투쟁, 이념 투쟁 하는 곳이라면 서울 교사노조는 오로지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실용노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교조의 실망에서 새로 생겨난 노조가 교사노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도 양쪽이 서로 앞섰다고 주장할 만큼 서로 그렇게 큰 세력으로 지금 양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든다면 이 그 서초동 여교사에 대해서 이 교사들의 권리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그 집회가 지난 토요일 날 서울에서 열렸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서울 교사노조가 주최한 곳에는 선생님들이 5,000명이 왔어요. 5,000명이. 멀지 않은 곳에서 전교조도 집회를 열었는데 300명 왔습니다. 300명.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윤석열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교권 강화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체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교권이 확립되는 것이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주의도 주고 훈육도 할 수 있는 학생생활 지도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도 개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면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이시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를 이렇게 회상을 해 보시면은 아니 선생님이 학생한테 주의를 주고 훈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게 시행령이 있어야 하는 일인가?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주의를 주고 훈육을 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학생 생활 지도권을 명문화한 법과 시행령이 있어야 된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배우는 아이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길동아 알겠지?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다니 이게 도대체 나라냐? 나라야? 이게 나라야? 근거가 없으면 말도 못해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기호 삼선 의원인데 그 손녀딸이 바로 거기에 다녔고 그 한기호 삼선 의원의 손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제재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퍼뜨린 최초 유포자가 있고 그걸 보고 방송을 한 김어준 씨가 있는데 그 둘을 한기호 의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다른 건 용서를 해야 돼. 내가 이것만은 용서를 못하겠다. 제가 그 방송을 지난주에 하고 나서 저희 애청자들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전부 다 봤는데 100% 한기호 의원한테 당부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절대.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런 댓글을 한기호 의원이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초 유포자가 한기호 의원실에 가가지고 눈물로 호소했다면서요. 한기호 의원이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 한 사람을 용서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가짜 뉴스가 이렇게 횡행할 수 있다는 게 또 무사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고소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 서영교 아까 말씀드렸죠. 서영교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바로 이 서초구에 있는 이 초등학교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있었던데 서영교 의원은 사실은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 본인이 먼저 가짜 뉴스 괴담을 유포한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멀리도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에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집에서 보세요? 더데이스라는 일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더데이스. 이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다룬 겁니다. 그런데 이 더데이스 저거에 대해서 서영교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 대한민국 넷플릭스에서는 더데이스를 볼 수가 없다. 왜? 윤석열 정부가 저걸 막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 문제가 불거질까 봐 일부러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가짜 뉴스였던 겁니다. 지금은 검색됩니다. 그리고 더 데이스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 오염수의 위험을 부각시킨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직원들이 얼마나 놀라운 희생정신으로 그 사후 처리를 잘 했는지를 강조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말한 것과는 정반대인 거죠. 정반대. 서영교 의원은 마치 더 데이스라는 저 다큐멘터리가 일본 다큐멘터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오염수의 위험성을 부각시킨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넷플릭스에 압박을 넣어서 저걸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괴담을 퍼뜨렸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처리 잘했다 라는 거를 영웅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인 겁니다.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참 그렇죠. 네.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자기 괴담은 괜찮고 서초구의 그 초등학교 괴담은 자기한테 화를 내고 선별적으로 하면 안 되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괴담 퍼뜨린 거 고소했습니다. 뭐냐? 폴란드에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에서 이랬답니다.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 이렇게 건배사를 했다는 겁니다. 폴란드에 사는 우리 동포들 앞에서 오늘은 한 잔 먹읍시다. 내일 별거 없으니까.
괴담 이제 고발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청담동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청담동에서 대통령하고 법무장관하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새벽 3시까지 밥 먹고 첼로의 반주에 맞춰서 동백아가씨 불렀다는데 지금까지 잡혀간 사람 없네? 나도 그러면 한번 한탕 해볼까? 폴란드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 약주 좋아한다니까 자 내일은 별 일정 없으니까 오늘 한잔 합시다. 브라보! 그리고 자기 조회수는 올리고 유튜브. 고양이 뉴스라는 제목의 유튜브라네요. 네, 여기는 처음 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글이 대부분이다. 그쪽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네, 전쟁 중입니다. 저희는 이제 조선일보라는 그 언론사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사 유튜브 채널, 방송사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제외하고 이건 빼놓고 여기가 압도적이니까 제 자랑 같습니다만 여기가 사실은 압도적입니다. 여기 빼놓고 그냥 개인이 하고 있는 것만 따져보면은 한 10개쯤 나옵니다. 정치 시사 유튜브가 개인이 하고 있는 것. 이 언론사가 하고 있는 건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사가 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건 여기 이제 비교도 안 하는데요. 따로 내놓고 개인이 하고 있는 것 10개를 뽑아보니 엊그제 머니투데이에 이제 쫙 명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수 쪽 탑 10을 뽑아보니까 보수 쪽이 4곳, 좌파가 6곳. 가령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조선일보 채널만 이렇게 보시면은 야 그래 맞아 이렇게 그러고 계시겠지만 우리 국민 중에 또 다른 상당수는 좌파 진보 쪽이 하는 유튜브를 보고 그걸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폴란드에 가서 건배사 내일 별거 없으니까 한 잔 더 먹읍시다. 이걸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 자기 이웃에게 친지에게 친구에게 막 퍼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의외로 SNS 인터넷 선진국이면서 동시에 가짜뉴스에 매우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런 국내 정치 말고 안보 상황과 관련돼서 가짜뉴스가 횡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여기에서 지금 조선일보가 어제 오늘 계속 깊이 성찰하는 그런 기획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만약 유사시에 한반도에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 무슨 일이 터졌다 했을 경우에 그때 북한은 대대적인 심리전을 펼칠 것이다. 누구하고 함께 펼치느냐? 북한의 해커들이 직접 남한의 온갖 사이트에 들어와서 가짜 뉴스를 퍼뜨릴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땅에는 색깔이 거의 절반 이상이 불구죽죽한 친북 세력들이 곳곳에 지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준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나오는 가짜 뉴스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도망갔다. 아마 밑도 끝도 없이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할 겁니다. 금일 새벽 4시 한남동 뭡니까? 예? 한남동에 있던 대통령 부부가 무슨 차를 타고 헬기를 타고 한강 이남으로 수원을 지나서 지금 어디 대전에 가 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도망갔다. 두 번째, 주한미군이 북한군과 싸우기는커녕 지금 북한으로 집결하고 있다. 평택으로 집결하고 있다. 왜? 철수하려고. 이런 가짜뉴스. 아마 가짜뉴스를 구체적으로 퍼뜨릴 겁니다. 어디에 집결하고 있다. 수원에 집결하고 있다. 평택에 집결하고 있다. 거기에 주한미군의 메사다는 평택으로 메사다는 수원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군 수송기가 20대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가짜뉴스. 이거를 퍼뜨리면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이걸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국민들도 있을 거고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전방에서 제대로 된 전투를 하기 전에 전쟁이 끝나버릴 수 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제력,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심리전으로 후방에 있는 국민들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 그 전쟁 하나만 하다. 이런 지금 위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